안녕하세요. 브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네. 혹시 가족 아이들 중에 아니요, 없습니다. 네, 저는 저희 막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마음이 좀. 네, 잘 보기를 지금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혜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 여성 후보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재보궐선거가 아마 여성 후보들 풍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이제 박영선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상호 의원. 그분 남자분. 네네네. 아, 그리고 네. 박주민 의원. 이렇게 그렇죠. 세 명인데, 아직은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그 세 분이 제일 유력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수장님은 출마하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 경기도 삽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공약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이쪽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공약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80층 고층 청년 빌딩을 만들겠다. 그게 서울 블러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강변북로,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이쪽을 허니스카이. 네, 덮개화해가지고 허니스카이 하겠다는데 그게 조금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덮개를 해가지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그쵸. 그래서 강변북로를 여의도로 마주보는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네. 강변북로를 지하로 넣고요. 그리고 마땅한 호텔을 다 아파트를 아파트 경변 다 아파트. 네. 멸실시키고 용산 기지차까지 연결해서 네네. 이제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만들겠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이혜원 전 의원도 지금 이제 비슷하게 받았나 보죠. 88도로까지 포함해서 예.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허니스카인가? 허니스카이는 지금 이제 88, 그러니까 88도로 강변북로 쪽은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걸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에. 88도로, 네네, 강남을 위주로 해서 88도로를 덮개화 한 다음에 반포나 또 압구정동 이런 쪽 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 한 네, 88이 네, 그렇죠. 그걸 덮개화해서 공원화하고 공원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녹지 공간을 네. 이제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실험 부부를 위해서 특별 초고층 동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집값이 갑자기 거기가 일단 멸실한다는 것도 조금 좀 와닿지가 않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그게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나요? 일단 88도로는 시유지잖아요. 네, 국가 땅. 그렇죠. 네, 국가 땅을 그렇게 덮개해서 연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는 좋아지겠죠. 네, 그걸 왜 지하하는데도 되게 엄청나게 비용 많이 발생돼요. 네. 말은 쉽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하하는 공사기관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오세훈 시장 때는 일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혜원 의원은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굉장히 솔깃한 얘기지만 현실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쪽 88 도로 쪽에 아파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명수대 아파트 동작구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층으로 만들고 기부 체납해서 주택을 넣겠다는 명수대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워낙 단차가 심하게 날 거예요. 네. 너들길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포나 아, 압구정동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약간 여의도 아래쪽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가 보면 이제 한강 고수부지하고 연결되거든요. 리버사이드 호텔 있는 그쪽 쪽. 네네. 그래서 서초 강남 위주 본인이 이제 서초 지역구에 계셨으니까 네네. 지리적으로 좀 많이 익숙하고 그런 요구도 아마 비슷하게 받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거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위에를 이제 공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서울 블러썸이라고 그거는 또 강북 쪽에다가 네네네. 초고층 청년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현실 가능성이 어떤가요? 4개 권역을 나눠서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않았지만 네. 80점 높이에 청년들이 주거와 직장과 문화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네네. 그런 교통 유발도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굉장히 아이들 차원에서 굉장히 참신해요. 네. 근데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롯데타워가 한 100층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는. 이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평당 600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지상에서 건축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그 협소주택 지을 때 650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80층이면은 일단 지진 설계부터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완성이 되더라도 네. 시간은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 3년 이상 충분히 걸리고요. 음,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오세훈 박원순 시장 때도 강남의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 반대했어요. 음, 주민들이 임대주택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다 반대했어요. 무력화시키고 그랬는데 네. 청년 그 80점 주택이 내게 들어오면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 부수가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거기를 많은 그 일조권 문제 네. 그리고 또 공사 기간 동안에 얻는 거 없이 지하철이 들어온 거하고 틀리거든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만 네. 청년주택이 80비 들어오면 그 주변의 그 인근 주민들이 판단할 때 내 재산권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하나 단독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난관을 해치고 완성이 되더라도 그 실제 생활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고립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먹고 자고로 항공을 아, 사잖아요. 그 안에서가. 예, 네. 거대한 바벨탑 같은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문제점도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일단은 제가 예전에 그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도 고층, 그러니까 용적률 풀어서 고층으로 그때 기부 찬압받는 방식은 그때도 검토는 됐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대가 많았었고 이렇게 고층으로 지었을 때 교통 부분 문제 때문에 이제 차를 못 갖고 차를 없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자를 받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사례를 볼 때 교통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그 이혜원 전 의원이 이제 교통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 곳에 다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하면 오고 가면 교통 문제는 유발하지 않는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집도 한 공간이고 사무실 한 공간이면 네. 출퇴근에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또 거기 또 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80층. 물론 그렇죠. 예. 그러면 교통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네. 교통 문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것처럼 출퇴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문객들은 당연히 그렇죠. 생기죠. 예, 예. 예. 이럴 경우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장 문제가 관리비입니다. 음. 우리가 똑같은 이제 그 면적을 점유하더라도 네. 초고층으로 된 건 다 전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엘리베이터나 모든 그쵸. 공용 부분을 근데 조정 부분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의 가장 문제는 관리비예요. 건물이 초고층 빌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동력이나 이 작동하려면 전기로 일단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관리비를 임대료보다는 관리비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결코 싸지 생각해도 않다. 네, 임대료는 낮출 수 있겠는데 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그 출마의 변 안에 보면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포퓰리즘이다, 이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면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이제 건축물이 있겠죠. 네. 건축물은 일반 제품이에요. 근데 건축물만 있는 부동산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품은 당연히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렇습니다. 토지는 유한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협소한 나라는 네. 이게 땅값이 비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독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토지에 유한한 이 공공재를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잘 이렇게 판단도 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그렇게 상품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히 이제 주거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또 시장의 제한도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거 시장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럴싸하지만 그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런 가치관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화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다 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재개발 조합장 선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서초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초구에 재개발, 재건축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고 용적률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은 이제 공중으로 높게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면 비용이 적게 되니까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한 번 용적률이 올라간 데는 다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기 힘들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도 다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부세 세대는 자기 땅 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조합의 입장이나 아니면 시공사 입장만 그 고려해서 그런 이제 재개발 조합장이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정치인의 덕목으로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그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 용적률을 푸는 것과 고도 제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두 개 차이가 같은 건가요? 다른 약간 말인가요? 그게 좀 같이 섞여갈 수 있는 건데 네. 용적률을 충분히 허용하더라도 네. 별도로 고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급을 비행기가 풀더라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네. 뭐 옆으로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용적률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아, 옆으로 네. 되면 이제 건폐율과 또 연관될 수 있잖아요. 건폐율. 네, 그러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아, 네, 이 그렇구나.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필수적이고 네. 높이 제한을 하면 용적률을 활용하더라도 높이 제한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서울시장에 나선 그 국민의힘 여성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제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의 일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계속 후보들이 나오면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 던질 때마다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내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